보아. 자, 오늘은 설계사 하면 과연 부자 될 수 있을까? 설계사는 하나 팔면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설계사에서 엄청난 부자 있을까요? 뭐 어디 기업 회장님 뭐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런 엄청난 부자, 자산 규모가 뭐 수천억에 이르는 부자, 이런 분들은 잘 없죠. 이런 분들은 보험회사를 운영하겠죠. 자,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사에서 먹고 살만하게 돈 걱정 없이 그냥 4인 가족 따뜻하고 5인 가족 배부르고 크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엄청난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크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만큼은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사 하면 돈 얼마나 받을까요? 설계사 수당은 얼마일까요? 제가 가끔 카페나 뭐 어디 지식인 뭐 등등 이런데 글을 보다 보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설계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러면은 이게 얼마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사면 뭐 1년에 이만큼 봅니다. 뭐 한 달에 이만큼 봅니다. 이걸 대답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설계사가 있고 각자 벌어가시는 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평균을 딱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딱 말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 설계사의 수당은 얼마일까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대략 추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원리를 알아보냐 이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대한민국은 두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대리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사분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원수사라고 하죠. S생명 것밖에 못 파는 설계사, D손해보험밖에 못 파는 설계사, 여기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원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을 다 비교해주고 다 파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우리는 대리점 소속, GA 소속 설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계사 수당이 얼마일까요? 설계사 하면 돈 얼마 벌어요? 설계사 수당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대리점과 원수사의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점, 원수사,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리점은 보시면은 한 회사의 상품이 아니죠. 한 회사에도 상품이 10개 정도 있고 2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보험회사에는 상품이 3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S생명에는 상품이 10개 정도 있고 B손해보험에는 상품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대리점에 판매하는 상품이 훨씬 더 많겠죠.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수십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대리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A 보험회사의 이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가정 지켜주는 종합보험이라는 가상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B 보험사에는 이게 A 보험사의 많은 상품 중에 하나고 B 보험사 중에 많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죽으면 슬프지만 행복 주는 종신보험. 이거 제가 짚고 보니까 약간 뭐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죠. 소중하고 이거는 그냥 웃자고 지어낸 거니 너무 깊이 있게 봐주시면 안 되고 당장 어쨌든 사람이 돌아가시면 엄청 슬픕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슬픔을 뒤로하고 우리가 상속세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해지시켜주는 죽으면 슬프지만 행복 주는 종신보험 제가 만들었죠. 가상의 이름으로 두 개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S생명사의 보험은 A라는 상품이 있죠. 나라사랑, 종신사랑,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러고 보니까 이름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고 이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멋진 이름 뽑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 상품 보시죠. 보장 든든, 지갑 든든 종합보험이죠. 보장도 든든하고 이 보장이 좋으니 지갑도 든든해지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은 이제 들어와 볼게요. A 상품의 판매, A 상품, A 보험사에서 파는 흔들리는 가정 지켜주는 종합보험은 총 수당이 900%예요. 900%. 그러면 B 상품의 판매 이
죽으면 슬프지만 행복 주는 종신보험은 1700%인 거예요. 원수사도 마찬가지죠. A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1700%, B 상품의 판매 수수료는 총량이 90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설계사분이 900%를 받나 1700%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심도 있게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총 수수료라는 뜻이에요. 900%, 1700% 상품에 따라 틀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A 보험사의 이 상품은 총 수당량이 900%고 B 보험사의 이 상품은 총 수당이 1700%예요. 즉 그러니까 A 상품을 5개 판 설계사, B 상품을 3개 판 설계사 어디가 더 많이 벌까요? 여긴 5개 팔았지만 여기 더 많이 벌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더니 이제 월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나왔으니까. 월급 그날 받고 그날 사라지는 게 월급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A 상품의 900%, B 상품의 1700%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각 대리점, 각 원수사별로 다르게 개인에게 부여된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지급률. 아까 전에 봤듯이 우리가 A를 5개 팔고 B를 3개 팔았으니 B가 1700%니 이거 3개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개인에게 부여된 지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은 지급률이 50%입니다. B라는 사람은 70%입니다. C라는 사람은 9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 1700%를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설계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은 이 900% 중에 50%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지급률이 50%인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70%입니다. C라는 사람은 90%입니다. 즉 이걸 다시 계산해 보니 당연히 B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B 1700%를 3개 판 사람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C라는 사람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900%의 90%를 5개 판 사람이 있을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은 1700%짜리를 3개 팔았지만 A 사람이 속해서 50%인 지급률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 가냐? 뭐 어쨌든 그 자기가 못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데 어떻게 이렇게 갔겠죠. 위에 상위 관리자 갔거나 아니면 그 소속의 대표님이 이렇게 하셨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 각 회사에 고정 월급을 주는 고정 지출 비용에 이렇게 다 포함이 됐거나 하여튼 그렇게 다 간 거예요. 즉 A 사람, B 사람, C 사람의 지급률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보고도 설계사가 돈을 이거 많이 팔면 많이 번다라고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수당은 총수당은 이렇고 이 총수당에서 내가 어떤 지급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의 그게 틀리겠죠. 제일 많이 버는 건 뭐예요? 자, B라는 1700%짜리 상품을 팔아서 C라는 사람이 90%를 받아갈 때 최고의 수당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선지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A 사람은 총수당이 900%예요. 그죠? 900%인데 거기에 50% 지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지급. 먼저 이걸 총 이 900%의 50%를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분만 앞으로 주고 나머지는 총 나눠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급 총 수수료율을 24개월. 이건 회사마다 틀려요. 그렇죠. 회사마다 틀리고 몇 개월치를 앞당겨서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A 사람, B 사람, C 사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회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어떤 내가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급률의 차이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조금 더 찾으러 가 봅시다. 우리는 답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토탈로 종합해 보니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A 상품이죠. A 상품을 판매했더니 총 지급률이 900%예요. 근데 A 사람의 총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900%죠. 이 상품에 대한. 근데 A 사람의 지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9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선지급을 받는 금액이 한 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A 사람은 45만 원을 총 받을 수 있어요. 20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총 지급은 90이지만 내가 지급률이 50%이기 때문에 한 45만 원을 받는 거죠.
그 중에서 선지급이 20만 원이에요. 나머지 25만 원은 매달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14개월 동안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한 개 팔았을 때 당장 내가 받는 돈은 10만 원짜리 팔았을 때 20만 원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얼마 받아요 설계사가, 이 하나 팔면 수당이 얼마예요? 이게 정확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그 설계사가 처한 지급률이 다를 것이며 그 각 대리점이나 각 원수사의 총 지급률, 그 상품의 지급률이 총 틀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근접한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까지가 보시면 완벽합니다. 자, 요게 이제 각 보험 대리점입니다. 요즘 GA 그 보험 대리점이 워낙 많으니까 각 대리점마다 원수사도 틀리겠죠. 뭐 에이스 생명회사, 뭐 B 생명회사에 대한 상품에 대한 총 수당 지급률이, 총 지급률이나 총 판매 수수율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은 인지 상품이죠. 종이 상품이죠. 자, 그러니까 요 종이 요 상품이 있습니다. 자, B 원수사라는 건 B 뭐 손해보험 이렇게 되겠죠. B 손해보험 상품에 내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종합보험. 와, 제목이 일단 내가 짓고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지어야 보험이 잘 팔리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상품을 만들고 제목을 고민하시는 보험회사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멋지게 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보험 대리점 상품 판매의 지급 총 수수율이 900%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종합보험을 A라는 보험 대리점에도 이 원수사가 지급을 할 거고, B라는 원수사에도 지급을 할 거고, 이 C라는 원수사에도 지급을 할 거잖아요. 이 상품을 다 팔긴 해요.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가요. 근데 A 보험사의 요 내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종합보험의 총 판매 수수료율은 900%고 B보험 대리점의 상품 판매 지급 수수료율은 800%, C보험은 700%. 여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A보험은 너무 많이 파니까 요 B원수사가 니네들은 엄청 많이 파니까 우리가 최고 수당인 900%를 줄게. 총수당에. 야, B 니네는 우리 거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900%는 다 주기 힘들고 한 800% 줄게. 야, C 니네는 정말 안 팔잖아. 그러니까 700% 줄게. 이렇게 대리점마다도 상품 판매 지급 수수율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했던 그 계산법대로 했는데 이게 대리점에 따라서 또 상품 총 수당량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계산하는 거죠. B보험의 내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운 종합보험은 800%니까 800%, 그쵸? 800%를 했죠. 그리고 나는 지급률이 50%, 그죠? 그 중에서 선지급이 요 총수당에 되는 것 중에 한 절반을 해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지급률을 가지고 있어도 A 보험사에 소속된 사람은 800%가 아니라 900%로 계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은 핵심이죠.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된대요. 이게 뉴스죠. 보시면은 보험 설계사 수수료가 1200% 룰이 생겼어요. 벌써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가 1200%예요. 1200% 이상은 1년에 다 받아갈 수 없다는 거죠. 총수당에. 근데 제가 봤을 때 1200% 이게 저는 지금까지 이걸 못 받았거든요. 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0% 제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200% 룰인 법인 보험 대리점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 이걸 한 이유는 1년치 보험료 이내로 제한해서 수수료 중심의 영업, 설계사가 고객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계속 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고, 그리고 철새나 먹튀 설계사 이렇게 시큰 받아놓고는 설계사 그만두고 배째라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 먹튀 설계사의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엄청 놀랬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발표되고 나서 모든 보험사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대리점이 빠졌어요. 대리점이 빠졌는데
이제는 다시 또 대리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약간 실효성이 논란되는 게 뭐냐면, 초에는 1200%라고 규정을 했지만 2000년도에는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에는 작게 해주고 1년치 안에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논란이 됐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해서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1200%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설계사 대이동, 누가 원수사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떠나죠. 안 그래도 원수사에서 대리점으로 떠나는 지금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것까지 되면 결정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계사 대이동을 우려하던 보험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대리점도 1200%의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은 GA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은 손보사 상품이 80% 이상이에요. 뭐냐, 생보사 상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 정도밖에. 거의 손보사 상품이죠. 왜냐하면 손보사 상품이 훨씬 더 보장이 더 좋으니까요. 생명보험사보다는. 이상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손보사들이 더 드리는 원수보험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신계약과 들어오는 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신계약 보험료가 원수보험료 가운데 GA 대리점 비중이 50%를 넘어섰고요. 많은 보험사들이 있죠. A라는 손보사, B라는 손보사, C라는 손보사, D라는 손보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GA 매출 의존도가 50%를 넘어섰고 70%로 떠는 것도 있어요. 즉, 요 D라는 보험회사가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하는 비율은 20%나 30%밖에 안 되고 대리점에서 판매해 주는 게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분리인데 다음에 재판분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의존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1200% 제한에 걸리는 상품이 있어요. 대부분 보험사가 주력 상품이 통합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이 20년 납을 대부분으로 하죠. 그래서 현재 수수료, 마케팅 비용, 교육비 포함 1700% 정도를 초년도에 GA,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대요. 반면 신년 납은 1800%. 이게 다 모든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 에버리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10년 납은 1100% 정도, 이건 1700%, 1700%가 문제가 되는 거죠. 1200% 룰에 걸려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많은 그걸 올리는 총수당을 올리는 건 사실은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 엄청 높은 거죠. 자, 하나생명 성윤호 상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본력이 충분치 않은 GA는 단기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에 걸려버리니까. 납기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년에 10만 원 나온 걸 10년 납 20만 원으로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납입은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소비자들이 선호할지 의문이 된다는 거죠. 자, 건강보험 등 주력 상품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손보사 관계사는 1200% 룰이 시행된다고 해도 판매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무해지 건강보험이 대세를 이루고, 이거 정말 많이 가입하죠. 가성비 좋은 무해지 건강보험을. 암, 심, 뇌혈관 등 세부 보장 내용은 오히려 더 내년 되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되면서. 그리고 전망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그렇고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종신보험과 달리 무해지 건강보험은 만기가 되더라도 보험료를 100%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즉, 이 1700%에 걸려서 1200% 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상품은 종신보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손해보험사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생명보험사들은 조금은 타격을 볼 수 있다. 생명보험사 상품이 주력인 회사 보험 대리점은 조금은 그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계사가 분이 이제 이거 팔면 수당이 얼마예요? 이거 팔면 얼마일까요? 그렇게 물어봐도 이 정확한 그 설계사의 지급률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거는 정말 개인 그 설계사의 지급률을 아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똑같은 상품이지만 이렇게 받는 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를 알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